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68회 FAT 2급 실무 수행 파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론은 같이 해봤죠? 실무 수행 파트로 가셔서 실무 수행 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비전 뮤직이라고 되어 있고요. 도소매, 악기를 도소매업을 하네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렇게 문제를 보실 때 떤 형태의 회사인가를 꼭 미리 보시고서 음,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에서 거래하는 판매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품이 악기다 이렇게 참고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수행 기초정보관리 이해 1번이죠.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기출문제들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처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때가 있더란 말이죠. 이거는 거래처 거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거래처 소리나라라고 되어 있죠. 자, 대표자명 변경됐대요. 사업자 등록증 4번 받았고 수행과제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될 내용인데 이 새로 갱신된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과 우리 컴퓨터에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내용을 하나하나 비교해서 틀린 것을 수정해 주거나 빠진 것을 등등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수행과제에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셔서 변경사항 수정하시오.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이메일도 수정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전용 수정 요거는 여기 자료가 있죠. 뭐 어차피 하나씩 비교해 보면서 반영해 주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우리가 실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우리 기출문제 다운받은 거 있으시죠? 기출문제 다운받은 거 프로그램 실행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고 설치가 됐죠. 설치 확인 누르시고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자, 감독관 확인 번호는요. 감독관 확인 번호 제가 여기 BW 사라고 미리 여기 써놨거든요. BW4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이걸 이렇게 놔두고 감독관 확인 번호 BW4라고 써주시고요. 시작 누르시면 나왔네요. 자, 전체 화면 눌러주시고 자, 문제에서 얘기했던 요 항목들을 그대로 하나씩 비교를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사업자 등록증 써져 있는 내용과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아 주세요. 자, 여기 거래처였었으니까요. 거래처 등록 눌러주시고요.
자, 거래처가 소리나라라고 돼 있었잖아요. 소리나라 이거 하나씩 이렇게 쭉 내려가셔서 어디 있어? 소리나라 하나씩 이렇게 찾으셔도 되는데 회사들이 많다 보면 여기 있죠? 요게 찾기가 좀 금방 모를 때도 있어요. 한참 걸릴 수도 있고요. 여기 뭐 몇 초이기는 하지만 이럴 때 혹시 찾는 게 좀 잘 안 보일 때는요. 여기 마우스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찾기라고 나와요. 여기 찾기에서 여기 회사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소리나라라고 띵 치면은 제일 위에 탁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빨리 찾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졌던 내용과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 비교해서 차이 나는 거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자 등록 중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똑같죠. 똑같으니까 넘어가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명 나와 있는데 대표자명이 김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김나라라고 되어 있죠. 요게 틀렸네요. 그래서 여기를 김민정으로 수정해 주시고 업태 종목을 보시게 되면 도소매 그 다음에 악기회 도소매업 악기회 맞죠?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를 보시게 되면 서구 문정로 3번 길 80 이것도 이상 없습니다. 똑같아요. 출력 내용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전용 메일 주소를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걔는 어디 있냐면 옆에 추가사항이 있어요. 추가사항 누르셔서 담당자 메일 주소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여기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지금 나온 거는 민정이라고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민정으로 바꾸어 주시면 돼요. 민정 이렇게 그러면 기본 사항에서는 대표자 성명 바뀌었고요. 추가 사항에서 담당자 메일 주소가 바뀌었죠. 이렇게 두 개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여기 해당되는 것 중에서 대표자 성명하고 그다음에 전용 메일 주소 두 개를 수정을 해줬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정기분 손익계산서 입력을 수정해 달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주어진 손익계산서하고요. 맨 끝에 여기 당기순이익 이 금액이 딱 일치해야지 돼요. 여러분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정기분 손익계산서 보셔가지고 요거하고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자, 자료 설명을 보니까 전기 6기분 재무제표 입력되어 있으며 재무제표 검토 결과 입력 오류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오류가 생긴 부분 찾아서 여기 당기순이익 금액이 딱 일치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문제란 말이죠.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이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자, 전체에서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해 주시고요. 6기껏 계정 하나씩 맞춰보시면 돼요. 상품 매출 3억 맞죠? 상품 매출 원가 1억 6천 얘도 맞고요. 급여 6천만원 맞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1,020만원도 맞고요.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130만원 접대비 450만원 통신비 123만원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 285만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가 37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650 그 다음에 보험료 120 차량 유지비 250 여기 차량 유지비에서 50만원 요거 틀렸죠. 250만원 그 다음에 운반비 175만원 그 다음에 수선비 여기 지금 계정에서 수선비가 빠졌어요. 여기다가 F2 누르셔서 이거 여기다가 수선비 계정
하셔가지고 금액은 8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120만원, 이자 비용 425만원 이렇게 해서 여기 당기순이익이라고 나와 있는 4,042만원 이 금액하고요. 여러분 문제에서 제시한 당기순이익 4,042만원이 딱 일치를 해야지 정확히 수정이 다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거래자료 입력 문제네요. 거래자료 입력 문제를 보아하니까 첫 번째 문제가 자동차 보험증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구나. 뭐 별다른 건 없네요. 95만원.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거래일은 7월 15일이고요. 보험료는 95만원 나와 있죠. 영업부 업무용 수용차의 보험료를 신협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는데요. 요거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비용으로 보험료 처리하라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라는 뜻이죠. 차변에 보험료 얼마? 95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이렇게 쓰면 되겠죠. 보통예금 계좌는 회사에서는 보통예금들이 대부분 회사에서 은행별로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가 어느 은행인지 꼭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신협은행 이렇게 꼭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95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비용 처리하라고 해서 비용 계정인 보험료를 썼죠. 근데 간혹가다 이제 여러분이 FAT 1급 정도로 가시게 되면 여기 자산 계정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산 계정 제가 이런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보험료를 갖다가 자산 계정으로 표시해 달라고 하면 이 보험료라고 쓰시면 안 되고 자산 계정인 성급 비용이라는 계정으로 자산 계정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날짜는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해서 7월 15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월 15일 날짜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는 7월 15일 날짜로 차변에다가 보험료 여러분들은 여기 비용 계정 사용할 때 800번대 계정만 사용하셔야지 돼. 비용일 때 800번대 500번대 사용하시면 500번 600번 700번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95만원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근데 거래처가 신협이라고 그랬었죠. 신협은행 95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 거를 보시게 되면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자료 설명을 보면 판매 상품이라고 그랬어요. 배송을 요청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배송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배송비라고 했으니까 우리 계정은 운반비 쓰시면 되겠죠. 금액은 3만원. 대변에다가는 현금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현금 3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데 대변에 현금이 있는 걸로 봐서 전체 금액이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출금 전표로 운반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날짜는 8월 10일 날짜로 이렇게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날짜는 8월 10일 날짜고요. 차변에다가는 만비 800번대 쓰시라 그랬어요. 금액은 3만원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현금 3만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거 현금 없이 구분에다가 우리 출금전표죠. 1번에서 출금전표로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요. 여기다가 1번 출금전표를 하시고 요 계정 하나를 여기서 삭제, 이렇게 쓰셔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게 되면 얘도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날짜는 8월 22일 거래죠. 300만원 뭔가 봤더니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용 목적이죠. 유형자산이란 뜻이에요. 컴퓨터를 구매하면서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네요. 자, 거래 자료를 자산으로 표시하라고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 그러면 얘는 유형자산에서 차변에 비품이라고 쓰시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300만원 대변에다가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으니 당연히 미지급금이라고 쓰셔야 될 거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거래처는 반드시 카드회사여야 된다고 해드렸어요. 그래서 국민카드 해가지고 30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달라는 뜻이랍니다. 자, 그래서 8월 22일 날짜로 이렇게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22일로 차변에 비품이라고 쓰시고요. 금액은 300만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국민카드, 국민카드 이렇게 하셔가지고 300만원, 예, 이렇게 입력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매입 거래 날짜는 8월 29일이고요. 자, 전자시 기타 이렇게 사갔다고 그러네요. 공급가액은 1,000만원 이라고 되어 있죠. 상품을 분명히 상품이라고 그랬어요. 상품을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외상 매입이 되겠죠. 그래서 매입하고 발급받은 거래 명세서이다 라고 했으니 거래자료 입력하실 때는 차변에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1,0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다가는 돈 아직 주지 않았으니까 외상이라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고, 거래처는 승윤 악기, 금액은 1,00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돼요. 8월 29일 날짜에다가, 자, 8월 29일 날짜에다가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29일이고요. 차변에다가는 상품 있죠. 금액은 1,000만원, 대변에다가는 외상 매입금 승윤 악기에서 1,000만원, 예,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약소거음 거래를 입력해 봐달라고 하고 있네요. 자, 내용을 보니까 9월 26일이고요. 수연 플러스의 상품이라 그랬죠. 외상 판매 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했다고 그래요. 상품을 갖다가 우리가 외상 대금을 수취했다고 했으니까 어음을 받게 되면
상품일 때 어음 받게 되면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기록하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거래처는 수연 플롯이라고 해주시고요. 금액은 500만 원이에요. 대변에 외상 매입금, 외상을 대금을 받은 거니까요. 여기 똑같이 수연 플롯이라고 해주시고 500만 원. 근데 여기서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비품을 팔았거나 그다음에 건물을 팔았거나 차량 운반구를 팔고 이렇게 어음을 받게 되면 어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받을 어음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미수금이라고 쓰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구분해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날짜 9월 26일 날짜에다가는 이렇게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 자료를 입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받은 어음을 갖다가 여기 자금 관련 정보 받을어음 현황에 반영을 해 주어야 되겠죠. 일단 거래 자료 입력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날짜가 9월 26일로 되어 있으니까 9월 26일 차변에다가는 받을어음 써주시고요. 거래처 수연 플롯이라고 되어 있고요. 금액은 500만 원. 대변에다가는 외상 매입금 똑같이 수연 플롯 똑같죠. 금액은 500만 원. 거래 자료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커서는 외상 매입금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받을어음 요 칸에 가 있고 F3 누르셔서 받을어음 관리 항목에다가 요걸 반영을 해 주셔야 되죠. 자, 받을어음 처음 받았으니까 보관 상태 돼 있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어음의 종류는 여기 전자어음이죠. 6번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어음 번호는 지금 우리 어음 처음 받은 거죠. 처음 받은 거니까 어음 번호 여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처음 이 어음을 받았으니 이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음 번호 요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어음 번호란에다가 004 2023 0926 이렇게 놓고 1, 2, 3, 4, 5, 6, 7, 8, 9 그리고 엔터를 띵 치시면 되고요. 수치구분은 자수라는 말 뜻은 거래처에서 직접 발행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타수라고 되어 있는데 타수는 이 거래처가 직접 발행한 거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서 받았던 걸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타수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발행일은 9월 26일 맞고요. 만기일은 2023년 12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은행은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점은 서대문이라고 되어 있죠. 서대문이라고 쓰시고요. 자, 그러면 보관으로 해서 우리가 받은 받을어음 현황에다가 반영 이렇게 하게 된 것이에요. 됐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약속 어음 수치 거래를 다 반영을 하게 된 것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니까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 일자는 10월 15일 200만 원을 맡겼대네요. 자,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내역을 할 수 없는 200만 원이 입금이 됐대요. 그러면 일단 보통예금 계좌에 돈은 입금이 됐잖아요. 그럼 보통예금 차변에 보통예금 여기는 농협은행 이렇게 하셔서 증가한 금액만큼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 돈을 도대체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출장 갔을 때 출장 가는 직원한테 돈을 지급할 때는 가지급금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돈을 반대로 받았는데 얘가 누구한테 받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가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가수금 써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2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라는 얘기죠. 이번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한 것은 이렇게 내역을 할 수 없는 그 계정이 가수금으로 쓰이는 거 아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혹시나 참고 삼아 출장 갔을 때 출장 가는 직원한테 가지급금에서 그 돈을 지급하잖아요. 이거는 돈은 지급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내역에다가 얼마의 금액을 썼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즉 내용 불명인 상태에서 먼저 돈을 지급하고 이 돈을 가지고 사용하면 증빙서들이 발생되겠죠. 증명서류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기 여비교통비가 됐든지 뭐 등등 뭐 뭐죠? 접대비가 됐던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앞에 있는 이 가짜는 내용 불명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돈을 받았을 때에도 그 내역 알 수가 없게 되면은 내용을 알 수가 없으면 가수금이라는 계정을 쓰는 거예요. 가짜는 무슨 뜻이다?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숫자는 한자어로 받을 숫자예요. 돈을 받았는데 내용을 알 수가 없다 할 때 쓰는 계정이 가수금.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데 돈부터 내보낼 때는 가지급금. 이렇게 쓰는 것이는 계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5일 거래로 요 내용을 한번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0월 15일.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거래처는 농협은행,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다가는 가수금 써주시고 금액 똑같이 200만 원. 예, 가수금 계정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니까 유무형자산의 구입, 그래서 거래 날짜는 10월 25일이고요. 위하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구입했네요. 회계세무 프로그램 위하고 구입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세무회계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에는 우리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윈도우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들 엄청나게 많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회사에서 취득할 때는 기록할 때 차변에다가 소프트웨어라는 계정을 사용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금액은 50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돈을 지급했나? 여기다가 보통 예금에서 거래처는 신한은행 하고 500만 원 이렇게 쓰면 돼요.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요. 무형자산 중에서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이에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기록한다. 그 무형자산 중에서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라는 얘기죠. 10월 25일 날짜로 차변에 대변에 아래와 같이 기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날짜는 10월 25일, 차변에는 소프트웨어라고 해주시고요. 금액은 5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해서 500만 원 이체 해줬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8번째 문제는 월세 계약서가 있어요. 월세 계약서에 월세 보증금 4천만 원이고 월세는 200만 원이네요, 매달. 자, 우선 또 거래 자료 설명부터 한번 볼게요. 10월분 월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대요. 월세 그러면 우리 뭘로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죠? 날짜는 10월
28일 날짜로 하셔서요. 월세 우리가 내는 건 건물을 빌린 거니까 임차료라는 계정 사용하셔야겠죠. 금액은 200만 원이고요. 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금액은 국민은행 금액은 2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날짜 10월 28일 날짜로 이렇게 기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 날짜로 차변에다가는 임차료 800번대로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국민은행 보통 예금이었었죠. 200만 원. 예,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실무 수행 세 번째 거네요. 전표를 수정해 달래요. 뭘 수정해야 되나 봤더니 우선 거래 날짜는 3월 13일 거예요. 3월 13일 전표를 불러와 보면 알겠죠. 찬미악기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계약금을 농협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대요. 상품을 구입하고 계약금을 보냈으니 우리 이 보낸 계정은 계약금을 보낸 거니까 선급금 돈 미리 지급한 거죠. 그래서 선급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보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뭐 차변에 선급금 어디다 보냈어요? 보낸 곳은 찬미악기 금액은 42만원 이렇게 해주고 대변에다가는요 보통예금 여기는 농협은행 해서 금액 42만원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계약금 상품에 대한 계약금 보낼 때 선급금 요 계정 쓸 줄 아나요? 그 다음에 선급금은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 여기 거래처도 기록해 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틀렸는지 3월 13일 거 한번 거래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3월 13일이고요. 보니까 선급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해놨단 말이죠. 미지급금이 아니라 여기 몰로 계정을 바꿔주셔야 돼요. 선급금이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됐죠? 예, 됐습니다. 이렇게 수정해달라는 내용이었었어요. 날짜는 3월 13일 거래 맞고요.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입력자료 수정 두 번째 거 보니까 이번에는 거래 날짜가 9월 13일 거래네요. 9월 13일에 상품을 매입한 거래가 7월 14일로 입력되어 있음을 발견을 했대요. 거래자료 수정하세요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조회해야 될 날짜는 며칠 걸 조회해야 돼요. 지금 9월 13일에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뭐 분계는 정확히 제대로 잘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입력은 7월 14일로 되어 있다고 발견했다고 했으니까 7월 14일자를 우선 조회를 해서 조회를 한 이 7월 14일자를 며칠로 9월 13일자로 날짜를 수정해 주는 걸 할 줄 아는지 물어보고 있는 문제네요. 그럼 7월 14일 거부터 조회를 해야 되겠죠. 조회를 날짜를 이거 7월 14일 거 조회를 해서 상품 그 다음에 외상미금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를 갖다가 바꿔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동을 띵 클릭하셔서요. 여기 있는 전표 이동 날짜를 며칠 날짜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9월 13일로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해서 이동
띡 하게 되면 7월 14일자 없어졌죠. 여러분이 요거 아는 거 이동으로 이렇게 전표 날짜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동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동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9월 13일로 가서 전표 이동된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무수행 네 번째 결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 결산을 할 때는 우리 보통 수동결산이란 말 쓰고 자동결산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수동결산이라는 말 뜻은 12월 날짜는 31일 날짜로 일반 전표 입력해서 결산 정리사항, 기말 정리사항이라고 그러지, 또 기말 정리사항들, 결산 수정사항들 입력해 달라는 게 수동결산이에요. 여러분이 차변 대변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 설명되어 있는 자동결산, 자동결산이라는 말 뜻은 여러분이 프로그램에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항목에서 해당 계정 과목의 숫자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F3을 눌러서 우리 그 마감 전표 자동으로 발생시켜서 마감해 달라는 뜻입니다. 순서는 반드시 수동결산부터 마무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결산 눌러서 F3 누르셔야 돼요. 자동결산 먼저 입력하고 F3 누르시면 안 됩니다. 순서는 수동결산 먼저 다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수동결산을 보시게 되면 10월 14일 날 지급된 보험료 250만원 중에서 기간 미경과분, 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요건 기간이 내년 거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내년 비용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보험료를 갖다가 250만 비용 계정이죠. 250만 원이 좀 10월 14일 날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해놨는데 한번 써볼게요. 차변에 10월 14일 날 전표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250만 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대변에 뭐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고 가정을 하면 2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12월 31일 날 보니까 250만 원 중에서 여기 기간이 미경과했다는 것은 내년 것이라는 것인데, 이만큼을 계상했대요. 그 말 뜻은 187만 5천 원은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거 비용을 먼저 지급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산 기전인 성급 비용이라는 기종으로 187만 5천 원 이렇게 써주시고, 대변에다가는 보험료 187만 5천 원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자, 다르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자산 계정에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얘를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날짜에 보시게 되면 10월 14일 날 비용 계정인 보험료 250만 원을 써놨어요. 250만 원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이 비용에 대해서 12월 31일 날 여기 결산 정리사항, 결산 수정본계 이거를 안 해주게 되면 손익계산서에는 보험료라는 비용이 다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보험료는 올해 것도 있고 내년 것도 있는 거예요. 올해 거하고 이게 내년 게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비용 계정이 차변에 쓰여지게 되면 비용이 발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것만 딱 계산이 되도록 이만큼은 내년 거를 빼버리게 되면 요 차익 금액이 바로 올해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금액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아니 이걸 250만 원에서요 마이너스 187만 5천 원
빼게 되면 62만 5천 원. 자, 250만 원이라는 비용 중에서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로 기록한다고 했으므로 발생한 거, 올해 비용으로 보험료 발생한 것은 62만 5천 원이고 250만 원 중에서 187만 5천 원은 내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얘를 12월 31일 날 결산 정리상으로 정리해 줄 때에는 보험료 250만 원이 다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중에서 내년에 해당되는 만큼인 보험료 187만 5천 원을 이렇게 비용을 반대로 보내서 소멸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 차액 62만 5천 원만 올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손익의 이연은 비용 계정인 경우 이렇게 기말정리상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가 이건 내년 거잖아요. 그럼 내년 거 우리가 미리 낸 겁니다라고 해서 차변에 성급 비용이라고 해서 187만 5천 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갖다가 요거죠. 요 내용을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수동결산 입력을 해 줘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해서요. 차변에다가는 성급 비용에서 금액은 187만 5천 원. 대변에다가는 보험료 800번이죠. 이렇게 해서 187만 5천 원. 이렇게 입력하시는 것이 첫 번째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동결산에 해당되는 것이었던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말상품 재고액은 2,500만 원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기말상품 재고액은 전체 화면에서 제가 아까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그랬죠. 자동결산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셔서요.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하신 다음에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고 써있는 이 자리에다가 2,500만 원 기말 재고 있는 거 입력해 주시면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여기 수동결산 1번 문제고요. 자동결산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거 끝낼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요 위에 있는 전표 추가 F3을 눌러서 결산분계 일반 전표에 추가하셔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일반 전표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입력한 것에 대한 분계가 자동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결차 결대 이렇게 나타난 것이 자동결산이라고 부르는 항목으로 분기가 된 내용이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뭘 하라고 나와 있냐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근데 손익계산서 조회할 때 작성할 때 상단부에 기능모음 추가를 이용해서 손익대체분계 하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거 한 번만 보시고 매번 문제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서 손익계산서 먼저 보라고 했으니까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는 12월 달로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기능 모음에서 아까 뭐라 그랬었죠? 기능 모음에서 추가 클릭하시고요. 20 전표에 25 추가 데이터 추가가 됐다고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확인 눌러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조회하라고 그랬으니까 재무상태표 조회서 엔터 띵 쳐보시면은 다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반영하게 되면 결산 문제 여기까지 반영된 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입력한 자료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실무수행평가 요 문제들 하나씩 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좀 칸을 줄여 놓고 프로그램도 좀 작게 해야겠죠. 되나? 보면서 해볼게요. 자, 11번 문제 뭐가 돼 있나 보니까 평가 문제 거래처 등록 조회해달래요. 거래처별 기본사항과 추가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달라고 하네요. 자, 우선 거래처 봐달라고 했으니까요. 거래처 등록 클릭하셔서요. 12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120번이 자, 쭉 올려보시면 쭉 보니까 120번은 금강악기라고 되어 있네요. 금강악기 대표자는 전영화이다. 전영화 맞네요. 두 번째 123번 트라이앵글 나와 있네요. 트라이앵글의 담당자 이메일 주소 수진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이메일 주소는 수진 추가사항 눌러서 수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네요. 세 번째 여기 1014 소리나라라고 되어 있죠. 1014 여기 소리나라 클릭하시고요. 대표자 김민정이다. 대표자 김민정으로 아까 바꿨죠. 맞고요. 소리나라의 담당자 이메일 주소 소리가 돼 있나? 아까 우리 이것도 민정이로 바꿨죠. 아, 답이 4번이구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 달래요. 자, 거래처 원장 여기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요. 여기 8월 말 시점에서 봐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 및금이에요. 251번 거래처는 엔터 계속 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강 종합악기 한강 종합악기 잔액은 565,665 맞죠? 맞네요. 그다음에 망스악기 14510 이것도 맞네요. 승윤악기 여기는 승윤악기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100만원 다르죠? 얘가 다르네요. 그다음에 골드악기 245만원 맞고요. 3번이 답이겠구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12월 말 현재로 외상 및 출금 잔액으로 맞춰봐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날짜를 12월 31일자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정은 외상 및 출금 쳐가지고 찾아보면 되겠네요. 우선 ED학기 외상 및 출금 잔액은 금액 1358만원 이거 틀리네요. 그죠? 여기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승윤학기 여기 있고요. 잔액은 300이라고 되어 있으니 얘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수연 플롯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00만원 700만원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비발디 피아노 맨 밑에 있고요. 잔액은 550만원 550만원 뭐가 잘못됐을까?
수윤학기. 지금 제가 설명을 하다가 뭐가 차이가 있어갖고서는 답이 없어갖고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12월 말 거래처 외상매출금 잔액이라고 돼 있죠. 이디학기 아까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잔액은 여기 있어요. 틀리고 승윤학기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승윤학기 여기 있죠. 여기 300만 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연플롯 200만 원, 수연플롯 여기 700만 원, 그 다음에 비발디 500만 원, 550만 원 틀리죠? 다 틀렸는데 여러분 답안지에 보니까 답안지에는 여기 13번 문제가 여기 200만 원 이게 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봤을 때는 이번에 우리가 기록한 그 올해 기록한 플롯 200만 원 요것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시험장에서 무슨 수정 문제가 나와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중요한 건 여기서 발생한 자료들의 거래처 원장에서 잔액을 찾을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찾아서 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12월 말 현재 카드사별 미지급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문제가 또 나왔죠. 똑같이 제가 이번에는 12월 말 현재라고 했으니 미지급금만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사별로. 자, 첫 번째 국민카드사 여기 있죠. 국민카드사의 잔액은 잔액 여기 있고요. 금액 옳지 않은 거 국민카드 요거 다르네요. 신한카드 바로 여기 있고요. 3976 맞네요. BC카드는 잔액이 없고요. 그다음에 삼성카드 이렇게 나와 있죠. 답은 그래서 1번이 틀렸구나, 옳지 않구나 라는 거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여기 예적금 현황 조회를 해달라고 했어요. 여기 누르셔서 예적금 현황 이거 조금 밑으로 이렇게 빼줘야겠네요. 예적금 현황은 여기 금융 자금관리에서 두 번째 예적금 현황이 있어요. 클릭해서 열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적금 현황에 12월 말로 봐달래네요. 12월 31일로 봐주시고요. 여기 예적금 현황에서 국민은행은 요 잔액 틀리죠? 여기서 이번엔 옳은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농협은행도 달랐네요. 신한보통은행 신한보통은행 100 신한보통은행 이것도 틀리죠? 그다음에 신협 5만원 요거 맞죠? 요거만 맞네요. 답이. 그래서 여기 네 번째 거 답이 되겠죠?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는 문제예요. 여기 가셔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보시겠죠? 손익계산서 클릭하시고요. 12월 말 현재로 띵 블록이로 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에 발생한 판관비의 계정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달라고 얘기했죠. 판관비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계정들 나와 있는데 첫째 차량 유지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밑에 있나 보네. 차량 유지비 6594200 차량 유지비 6594200 딱 맞죠? 두 번째 운반비는 714000 운반비는 틀렸네요. 그죠? 옳지 않죠?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는 388 맞죠?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400만원. 400만원 맞죠? 2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부 중에서 일일 자금 명세 격리일부 조회를 해달래요. 여기 이렇게 조회를 해야 되겠죠. 격리일부 외에도 자금관리 쪽이 있어요. 제일 회사에서는 실무 업무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 항목 중에 하나랍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일 자금 명세 해가지고 날짜는 8월 10일로 해달래요. 8월 10일 날짜로.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현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현금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전일현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서 현금 잔액이 현재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현금 당일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현금 당일 잔액은 여기 3만원이 빠져나가서 24835-860 요거를 당일 현금 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8번에는 여기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해달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 요거 눌러주시고요. 12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12월 31일자로 합계잔액 시산표 유형자산 중에서 유형자산 찾아가야겠죠. 여기 유형자산 있어요. 이 세 개 중에서 잔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번호 계정 금액이 제일 큰 게 뭐 있어요? 잔액이 이거 뭐야? 차량 운반구 비품 중에서 잔액이 가장 큰 거는 비품이 가장 크죠. 비품은 자산 기정이니까 잔액도 차변에 나와 있는 거 여기 잔액 나와 있는 거 찾으셔야지 돼요. 그 중에서 잔액이 가장 큰 거는 2,700만 원인 비품인데 여기서 코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단 말이죠. 이 코드 번호는 또 찾아보면 힘들 테니까 찾을 때 어떻게 찾는 거냐면 재무제표에서는요. 여기 기능 모음 있어요. 기능 모음에서 여기 계정 과목 코드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알고 계셔야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누르셔가지고 여기 비품이라고 되어 있죠? 비품의 코드 번호는 212번.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정을 입력하는 일반 전표나 이런 쪽에서 계정을 조회해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계속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12월 말 받으럼 잔액 얼마냐요? 12월 말 받으럼 잔액은 받으럼 잔액은 69800 요거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00 총계정원장을 조회해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총계정원장 여기 조회를 하시고요. 총계정원장 조회에서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이에요. 외상매입금 보여드리고요. 외상매입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변이라 그랬죠. 대변에 가장 많이 증가한 월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는데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은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했을 때는 대변에 기록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월 비교 총계정원장에서 월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증가한 월이 몇 월 달이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가장 많이 증가한 월 쭉 보니까 여기 9월 달이 1,520만 원. 대변의 외상매입금이 가장 많이 증가했죠. 또 설마니 정기월 이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9월이라고 여러분이 답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분기장을 조회해 달래요. 분기장 이렇게 가서 분기장 클릭하신 다음에
단기 전표 중에 선택 이 입금 전표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고 있죠. 단기 전표 중에 단기라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단기가 언제부터 언제를 뜻하는지 모르면 이것도 찾기가 힘들겠죠. 전표 클릭하셔서요. 여기 매입 전표 나와 있죠. 입금 2번 입금 전표 전체에서 여기 일반이죠.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금 전표 죄를 하시면 건수가 총 몇 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16건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6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시는 전표 입력은 FAT 2급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 이 하나밖에 없어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이런 것들은 지금 없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찾으셔야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차후에 여러분이 FAT 1급 배우시게 되면 매입 매출 전표에서 매출 매입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당 사항은 없고 일반 전표 입력에서 여기 출금 전표인지 입금 전표인지 대체 전표인지 찾아서 답하시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개표, 월개표 클릭하셔서요. 여기 7월 한 달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7월 한 달 동안이면 월 기준이기 때문에 일개표 날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력해도 되지만 월개표를 클릭하셔서 7월 달 이렇게 입력하는 게 좀 더 손쉽다는 얘기예요. 자, 일개표, 월개표에서 발생한 보험료 7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보험료가 얼마냐고 주르륵 보니까 보험료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죠? 한 달 동안 발생한 보험료는 여기 현금 지출과 대체 전표로 발생된 금액 합쳐서 150만원 요거를 답해 주시면 돼요. 150만원이 답이랍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볼까요? 자, 23번 문제는 손익계산서에서 찾아달래요. 하도 많아서 다 닫고.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 클릭. 단기 발생한 거니까 12월까지 봐야 되겠죠. 이 중에서 임차료 얼마 발생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쭉 해서 임차료 나와 있는 게 1375만원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월 말 현재래요. 이번에는 아니지 임차료 쏘리.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 나와 있죠. 쭉 올라가면 상품 매출원가 여기 나와 있는 거 196715 요거 답하시면 되겠고요. 23번 문제 상품 매출원가는 얘고요. 196715.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료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1375만원 요게 답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부터는 재무상태표 조회를 해달라고 되어 있죠. 재무상태표 클릭하셔서 재무상태표 3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 월 잘 보셔야 돼요. 3월 말 현재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3월 말 해주시고요. 선급금 잔액 얼마냐요? 선급금 여기 있죠? 잔액 42만원이죠? 42만원이라고 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3월 말 시점에서 미지급금 잔액은 얼마냐요?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미지급금 잔액 820만원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27번 문제에서 10월 말이라고 그랬어요. 월이 바뀌었죠? 주의하셔서 10월 말로 가고 10월 말에서 가수금 부채죠. 가수금 여기 있네요. 가수금 잔액 1000만원 있죠? 그래서 가수금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에서는 12월 말, 또 12월 말로 해서 성급비용 잔액이 얼마냐요? 성급비용은 자산계정이죠. 성급비용
240만 원 나와 있죠. 그 선급 비용은 240만 원이라고 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9번에 12월 말 현재 무형자산 여기 보시게 되면 무형자산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개발비, 소프트웨어 두 개 합쳐서 1,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1,500만 원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12월 말 자본금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쭉 내려가시 보면은 여기 자본금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여기 자본금 474 906 200 920 여기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여기 회계 정보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틀려서는 안 되고, 이거 틀리면 점수 진짜 황당하게 날아간단 말이죠.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지금 한 번만 잘 배워 두시면 금방 여러분이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세우느냐? 우선 재무상태표 조회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당좌 비율이라는 거. 그래서 당좌 비율이란 뭔지를 쭉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거 재무 회계 정보가 이런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럼 요 당좌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분들은 요거 찾기만 하면 돼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거 한 번만 천천히 잘 들어보시고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분자에는 당좌 자산 물어보고 있죠. 그다음에 분모에는 유동부채, 요 금액만 찾으실 줄을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당좌 자산은 중요한 거는 이게 회계정보 분석 문제는 대부분 다 정기 거예요. 여기 단기에서 찾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기 거예요. 그래서 이 정기 거를 이렇게 좀 갖고 와서요. 여기 당좌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당좌 자산 항목이 있고요. 여기는 단기 거, 여기는 정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당좌 자산의 금액이 416300 4억 1630만 원이란 말이죠. 이거 위에다가 좀 이따 써놓을게요. 써놓고 그다음에 유동부채는 밑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유동부채 여기 나와 있죠. 유동부채 그 중에서 정기거 1억 8160만 원, 요 숫자란 말이죠. 요 숫자를 여기다 그대로 한번 써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당좌 자산은 4억 1630만 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1억 8160만 원 이렇게 말씀해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를 계산기로만 누르실 수 있으시면 돼요. 어떻게 누르시면 되느냐면, 자, 계산기 우선 분자부터 누르는데 억대 숫자 다 넣지 않아도 돼요. 비율 분석을 할 때에는 비율은 어림치만 나와도 여기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것만 누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416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계산기로 416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로 누를 때는 416 나누기 그 다음에 181 하세요. 181 한 다음에 여기 곱하기 100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299몇 나와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229.83 점점점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얼추 229% 해당되는 거 여기 답 찾을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굳이
억 단위로 다 누르고 앞에 그 억 단위에서 요 세 자리만 이렇게 계산해서 눌러도 얼추 답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답을 맞추시는 거랍니다. 이 그닥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제 난이도가 있는 시험에서는 이 당좌 비율이 뭔지, 당좌 비율이라는 것은 유동 유동부채분의 당좌자산 곱하기 100이다. 이걸 외워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예 이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좌 회계정보 분석에서 당좌 비율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냈고, 여러분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금액을 활용해서 이 금액을 입력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는 걸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에서도 영업이익률이라고 되어 있죠. 찾는 방법은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손익계산서 클릭하셔가지고요. 월은 12월로 조회를 하시고요. 정기 거를 봐야 되니까. 자, 영업이익은 어디에 있나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정기권은 여기 4,347만원 영업이익 요 위에다 쓸 거고요. 매출액은 얼마래요? 여기 상품 매출액 나와 있죠? 3억 원이래요. 그러면 답을 쓰는 건 방법은 똑같이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 영업이익에다가는 4,347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매출액은 3억이라고 되어 있었죠. 3억 이렇게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숫자만 입력하세요. 계산기 누를 때 이제 계산기 눌러요. 순서대로 43 위에 거부터 분자부터 누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여기 300,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계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14.3334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여기 해당되는 거 비슷한 거 어떤 거예요?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뒤에 10만 단위로 해서 눌러도 여기 퍼센테이지는 거의 근사치로 나오기 때문에 답은 요겁니다 라고 고르실 수 있다는 것이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문제 중에서 여기 회계정보 분석 문제는 절대 틀리지 마세요. 점수가 무려 몇 점이에요? 8점짜리예요. 자, 참고로 요건 틀리지 않도록 찾아보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 계산기 누르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눌러서 요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해서 자격증 취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 우리 68회 FAT급 실무 수행 문제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